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후회가 많이 됩니다. 순수하기는 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은 몰랐을 때였으니까요. 그저 세상사가 다 내 맘과 같은 줄로만 알았던 때였으니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친은 동네 또래 친구였어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소꿉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며 왕래를 하던 사이였었죠. 학교 문제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도시로 이사를 왔고 그 뒤로는 못 보고 살다가 제가 대학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갔다가 만났어요. 그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점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이웃하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영민했던 그 친구가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짠했어요. 그래서 다른 동창이었던 자취를 혼자 사고 있는 친구와 함께 지내며 알바라도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그 다음 해에 대학을 진학해볼 것을 권했어요. 학자금 대출도 잘 되고 있었고 빈곤층 학생에게도 일정 수준의 최저학점만 취득하면 장학금도 잘 나온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죠. 조그만 시골 동네 친구들이라도 형제 자매처럼 끈끈한 우정이 있었기에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곤 했었죠. 지금 같은 삭막한 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타지에서 고향의 동창 친구들은 서로 의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대학도 가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와 동생들에게도 생활비를 보태어야 했었던 그 친구는 뜻밖의 사기를 당했어요. 고깃집 사장의 구박과 모진 구타를 당하면서도 힘든 수풀을 짚는 것과 설거지하는 일을 견뎌내면서 모아두었던 돈을 잃어버렸어요. 고향 동네의 시골 인심처럼 그럴 줄 알았던 그 친구는 가깝게 지내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후로는 사람이 변했어요. 죽어라 일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세상 모두가 자기 맘과 같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어떤 알바도 하지를 않고 백수 건달로 지내더라고요. 다시 고향인 시골로 내려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구한 날 백수 건달로 놀고 있는 모습을 힘들게 지켜보던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세연이냐? 내가 답답해서 전화했다. 총식이 말이다. 집안일이 넘쳐나는데 맨날 건달처럼 읍내나 나갔다 빈둥거리기만 한다. 네가 어떻게 말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너무 걱정 마세요. 좀 그러다 말 거예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래.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전화를 다 하겠냐. 내 말을 죽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환장하겠다. 그때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춘식이는 다른 고향 친구들은 모두 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 고생을 하고도 사기를 당해서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과는 다르게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핑계대지 마. 네가 지금 네 신세를 한탄할 시간이 어디 있니?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져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 다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세가 받쳐줘서 된 사람들 별로 없어. 저는 촌식이에게 무조건 군대부터 다녀오라고 했어요. 촌식이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하는 뼈아픈 소리는 달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대 있는 동안에 저에게 편지를 많이 보내왔었고 저도 많이 보내었어요. 촌식이는 군대를 입대를 한 후로 자기 반성을 많이 하더군요. 그리고 사람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를 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살아서 대학에 꼭 진학을 하고 교수가 되겠다고 했어요. 돈을 못 벌더라도 학교를 못 간 서름을 교수라는 직함을 받아서라도 보상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 촌식이에게 저는 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곤 했었죠. 촌식이는 제대 후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제가 친구로서 참 대견했었죠. 저 또한 열심히 살아온 탓에 그 어렵다던 은행에도 취업을 한 상태였어요. 촌식이는 역시나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 짝사랑을 했었고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래의 자기 포부를 말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해서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말과 함께 저와 결혼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촌식이 고백이 싫지가 않았고 오히려 좋았어요. 그때부터 고향 친구가 아닌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고 저는 촌식이 학비와 생활비 등도 아낌없이 대주었어요. 덕분에 촌식이는 공부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었고 대학원도 무사히 졸업을 할 수가 있었죠.
드디어 논문도 통과를 했고 학위도 취득을 했어요. 모시고 있던 교수님의 연구소에 잠시 다니다가 그 교수님의 추천으로 교수 임용이 내정되었어요. 춘식이네 집에서는 동네 잔치를 하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와 동생이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된 때부터 시골에서 나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춘식이네 집이 동네 잔치를 했다는 소식은 다른 고향 친구들 입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접했었죠. 춘식이가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고향 친구들은 모두가 다 나와 춘식이가 어떤 사이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 했어요. 춘식이는 나와 헤어지자는 말도 없이 기습적으로 다른 여자를 자기 시골집에 데려갔던 거였죠. 그에 대해서 춘식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안해. 너한테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그동안 네가 눈치를 채기를 바랬다. 내가 네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 갈 줄은 나도 몰랐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것을 생각을 하면 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내 맘이 그 여자한테 가 있는데 어떡하냐? 네가 나한테 한 것은 내가 두고두고 갚을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내 남자라고 믿고 한 번도 이런 배신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기분이 참 더러웠습니다. 내가 저런 남자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다른 남자도 만나지도 않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더라고요. 헤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너무 간단했어요. 나는 어리고 더 좋은 여자가 생겼으니까 너는 나가 떨어져라 라고 하는데 참기 힘든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렇게 대들던 나에게 춘식이는 그랬어요. 우린 그저 사이좋은 친구였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자. 난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 여자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춘식이를 놓아주었고 춘식이는 시인이 나서 그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그 여자 쪽 집에 인사도 가고 고향 친구들한테까지 소개를 하고 지랄을 떨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냥 속으로 웃었어요. 두고 보자 했습니다. 언제까지 좋아 죽고 못 사나 보자 했어요. 춘식이는 원하는 대로 교수로 임용이 내정이 되었지만 사실은 전임 교우는 아니었어요. 대학원생으로 있었을 때 모시고 있던 교수님의 추천으로 연구교수로 단기 계약으로 초빙이 되었을 뿐이었고 이 단계를 거쳐야만 타 대학이 전임 교원으로 채용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례적으로 임용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재심사가 이루어졌어요. 면접장에 춘식이가 다시 소환이 되어서 면접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거였죠. 대부분이 내정이 된 사람이 교수 임용이 되는 거여서 형식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졌었죠. 하지만 춘식이는 면접장에서 내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놀라니? 오랜만이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여기 어쩐 일이냐? 응? 여기 내가 말한 적이 없었지? 사촌 오빠가 여기 교수님이셔. 내가 너 좀 잘 부탁한다고 했더니 연구교수로 몇 년 잘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네가 잘나서 네 교수님 추천받아서 연구교수로 내정이 된 줄 알았지? 잘해야 할 거다. 너만큼 잘난 교수 후보들도 많던데. 내가 하는 말에 그때서야 이해를 했는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결과는 뻔했어요. 춘식이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고 그 어린 여자에게도 저의 존재를 알렸더니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인성도 굴러먹고 직장도 확실치 않는 나이 먹은 남자를 누가 얼마나 좋다고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춘식이는 고향 친구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 어디에도 발 붙일 곳이 없게 만들었죠. 그렇게 당한 것도 싼 인간이었어요. 고향 동네에도 친구들에게 소문이 다 나서 춘식이 부모님이 얼굴을 못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 감사해야죠. 제가 정성을 다해서 백수 건달이던 춘식이를 사람을 만들어놨으니 말입니다. 제대로 복수를 했더니 제 앞에 다시는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인간답게 살아야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